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맡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상당수 겹쳐 재판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본 재판은 언제쯤 시작할까요? 다음 달 준비 절차를 거쳐 3월 초쯤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도 첫 공판까지 각각 37일, 46일로 한 달 남짓 걸렸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일주일에 서너 차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구속기한이 끝나는 7월 25일까지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치소에서 빼내달라며 조만간 보석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설 연휴 전처럼 매주 화, 목 두 차례씩 열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세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장본인들입니다. 6차 변론부터는 재판을 오전 10시로 앞당겨 심리의 속도를 냅니다. 일정은 8차까지만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더 추가되더라도 변론은 2월 안에 끝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부터 결정까지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늦어도 3월 중순쯤에는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안 접수부터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입해보면 3월 15일입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하거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지연책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미 최우선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앞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재판관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0여 년 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0여 년 전 댓글을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과 관련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보다는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낸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법정 안팎의 공격에도 헌재는 예정대로 재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도 채택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로 극우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 반박해온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2023년 10월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자며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은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했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밤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단 5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11명 정족수만 채운 뒤 회의는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한 뒤 곧바로 TV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실질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간사 역할을 하는 행안부 의정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언 요지도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회의 계획, 안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무회의는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 기관입니다. 헌법은 계엄과 그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빼면 심의가 있었다고 나서는 국무위원은 없습니다. 헌법 82조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헌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대통령의 독단으로 무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